예, 송은재TV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또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가 어제 있었던 행사, 대전 현충원에서 홍범도 장군의 유해 안장식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 참석자들은 모두 경건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준석만 손톱을 정리하는 모습, 약 4초 정도였습니다. 그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이 돼서 이준석의 태도가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에서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다. 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현충원 행사에서의 이준석의 태도, 또 일전에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와 이준석이 만나서 처음으로 당대표끼리 만난 자리에서 이준석이 또 아주 큰 실수를 했었죠. 국민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송영길 대표가 의도하는 대로 재난금을 전 국민에게 지원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국민의힘의 당론과는 전혀 다른 그런 합의를 해줬다라고 해서 논란이 일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이준석에게 당대표 회담 이런 것이 적합하냐, 당대표 회담에 가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 이 송영길이나 모든 이런 노련한 정치가들에게 엮여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준석의 실수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야에서는 물밑으로 정책위에서 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열릴 예정이었는데 지금 언제 열릴지 모릅니다.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는 소위 여야정 협의체, 이 여야정 협의체가 다시 가동이 되느냐, 이준석이 문재인 대통령을 처음 만나는데 언제 만날 거냐, 이걸 놓고 뭐 그냥 만날 수는 없으니까 여야정 협의체를 재가동한다. 여기에서 그래도 뭐 여야정 협의체를 재가동하니까 뭐 합의사항은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각 당의 정책위 의장실, 청와대에서 지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물밑에서. 근데 이 조율이 잘 안 됩니다. 지금 대선 국면에서 누가 지금 이런 여야정 협의체 신경이나 쓰며 지금 여당 단독으로 언론중재법까지 강행 처리하고 있는 이 마당에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 이준석은 외면하고 있지만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국민의힘의 전 의원들이 지금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여야가 맞서 있는 상황에 이준석과 문재인이 만나서 뭘 합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도 막아야 하는 것이다. 뭐 만약 만난다면 별 많은 사람들이 관심도 없습니다. 뭐 문재인과 이준석이 만나든 말든 크게 관심도 없는데 합의는 해서는 안 된다. 뭐 꼭 그렇게 만나고 싶다면 인사치레로 만나는 건 해라. 근데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인사치레로 만나는 것도 우스운 일이니까 이게 지금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어제 대전 현충원에서의 그 이준석의 태도, 송영길에게 말려들었던 것, 지금 청와대 회동을 준비하고 있는 것, 이 가면 갈수록 걱정거리만 낳고 있습니다. 어제는 국민의힘의 의원총회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과 많은 현역 의원들이 충돌을 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가 나서서 뭐 서둘러서 또 비공개로 전환하는 바람에 그게 모두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뒤로 뭐 모든 얘기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서병수 위원장이 경선준비위원회가 뭘 월권을 했느냐,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준석 대표를 흔드는 것을 중지해달라. 왜 권력투쟁에 몰입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의원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서 지금 왜 말을 거꾸로 하느냐. 이준석과 서병수가 당의 분열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당 지도부를 도저히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지금 누구 탓을 하느냐라고 많은 현역 의원들이 들고 일어났고, 이 의원총회를 비공개로 전환하니까 박태출 의원 같은 사람은 아예 막 의원총회가 끝나고 난 뒤에 기자들을 만나서 자신이 할 주장을 모두 했습니다. 서병수 위원장은 어제 자신이 선거관리위원장을 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스스로 사양을 했습니다. 이준석은 지금 계속 대안을 찾기가 힘들다라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핑계일 뿐입니다. 대안 많습니다. 공정하게 선관위를 꾸려나갈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이준석 자신이 자신의 생각, 자신의 잘못된 불공정한 의도를 그대로 따라줄 선관위원장을 찾다 보니까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제에 이어서 오늘 원희룡에 대해서 집중적인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언론에서도 원희룡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통화를 이렇게 공개하는 것이 맞느냐에서부터 나아가서
하태경 후보 같은 경우에는 원희룡을 향해서 거의 뭐 파렴치범이다라고 이야기까지 하면서 왜곡해서 당대표 뒤통수를 쳤다라고 하면서 대선 후보에서 사퇴하라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언론에서도 양비론, 뭐 이준석도 잘못됐고 원희룡도 잘못됐다는 식으로 당의 갈등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화합해야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 어제 국민의힘의 초선 의원들도 일부 초선 의원들입니다. 성명서를 내고 갈등을 일으키지 말아라면서 결론적으로 원희룡을 탓하는 그런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갈등을 일으키지 마라,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라 라고 하는 것은 말하기 쉽습니다. 원희룡이 뭘 잘못한 겁니까? 이번 녹취록 논쟁에서. 원희룡이 자신의 지지율이 낮으니까 대선 후보로서 주목을 좀 받아보기 위해서,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서 이준석을 치고 있다, 이준석을 까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맞습니다. 맞을 겁니다. 원희룡 후보가 자신의 존재감,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면 안 됩니까? 그 행동이 어떤 행동이냐가 문제인 것 아닙니까? 당대표가 지금 경선의 공정성을 해치는 여러 가지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곧 정리된다라고 하고, 윤석열은 토론 2번이면 끝장난다라고 하고, 내가 왜 문재인 정권을 공격해야 되느냐? 난 그럴 생각 없다 라는 말을 이준석 당대표가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원희룡 후보가 이것은 안 되겠다, 공정 경선을 위해서 큰일 날 일이다, 여기에서 문제를 바로잡아야겠다. 물론 대선에 출마한 대선 후보로서 이걸 내가 앞장서 나서서 바로잡는다면 나에게 많은 관심이 쏠릴 수도 있을 것이다, 계산도 할 수 있습니다. 원희룡은 왜 그런 계산하면 안 됩니까? 누구나 그런 계산을 할 수 있고, 문제가 되는 것은 왜곡된 사실을 가지고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려 한다든지, 불필요하게 작은 일, 급하지 않는 일을 가지고 큰 것이 그냥 부풀려서 다른 후보를 공격하고 당 지도부를 공격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근데 원희룡이 이번에 한 것이 이게 중요한 일 아닙니까? 이게 작은 일입니까? 크고 작은 일, 급하고 급하지 않는 일을 구별하는 것은 당연한 일 처리 수순 아닙니까? 지금 홍준표, 유승민, 하태경, 이준석의 불공정을 뻔하게 보면서도 당대표를 흔들지 말아라고 비호하고 있습니다. 누가 잘못된 것입니까? 홍준표, 유승민, 하태경도 경선 국면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서 어떤 주장을 하는 것 다 좋습니다.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또 그런데 그 주장의 내용이 급한 것이냐, 중요한 것이냐, 왜곡된 것이냐, 정말 바르게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이냐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원희룡 후보는 꼭 필요한, 당에 꼭 필요한 이준석의 불공정을 바로잡으면서 나의 존재감도 오를 수 있다면 좋겠다. 왜 그 계산하면 안 됩니까? 원희룡만. 원희룡은 그런 계산하면 안 되는 겁니까? 언론의 태도. 저도 30년 넘게 기자를 하면서 많이 저질러 온 사실은 일이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이 양비론 문제입니다. 이준석도 잘못됐고 원희룡도 잘못됐다. 야당의 화합을 해치고 있다. 갈등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면 정권 교체가 어려워진다. 각성하라. 뭐 애매합니다. 어느 쪽이 잘되고 잘못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이준석 체제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원희룡은 아직 지지율이 얼마 되지 않는다. 현장을 뛰고 있는 기자들도 계산합니다. 언론사마다 이런 예민한 문제에는 직접 개입하는 것을 꺼립니다. 이것을 직접 개입해서 얻는 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겁니다. 그 잘못한 것 뒤에 누가 어떤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나, 누가 어떤 이익을 노리고 있나, 모든 정치인들이 그런 계산할 수 있고 그런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건 나쁜 것 아닙니다. 모두 경선 국면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국민들에게 좀 관심을 받을까, 좀 좋은 이미지로 다가갈까, 그 계산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것 하라고 정치의 장을 마련해주고 언론이 기회를 주고 국민들이 지켜보는 것 아닙니까?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문제는 어떤 내용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려 하고 급하고 중요한 일부터 잘 지적하고 문제를 풀어가면서 국민에게 다가가고 자신을 내세우려 하는가라는 내용의 문제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원희룡과 이준석이 똑같이 잘못한 일이고 원희룡이 무슨 정치적 계산으로 이런 일을 했다고 덮어 써야 하는 그런 일들입니까? 지금 대부분의 언론, 국민의힘의 안팎에,
그 다음 또 대부분의 현역 의원들도 모두 덮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자꾸 갈등이 일어나면, 여기서 자꾸 갈등이 불거지면 지금 야당에 뭐가 좋을 게 있느냐, 정권 교체에 뭐가 좋을 게 있느냐, 그 말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잘잘못은 가리자는 겁니다. 이미 드러난 것. 이 녹취하는 부분 말씀이죠. 이 녹취를 가장 먼저 사용한 것이 사실 방송사 기자들입니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방송 취재에 있어서 녹취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에게 철저하게 교육을 하죠. 녹취를 할 때는 상대방의 동의를 꼭 구해야 한다. 정말 동의를 구해서 녹취를 할 수 없는 사정일 때, 그건 정말 보도의 이익, 공공의 이익,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 구별에 있어서 정말 엄격해야 한다라는 교육을 모두 받게 되죠. 지금은 이준석이 그렇듯이 휴대폰에 자동 녹음 기능이 다 있기 때문에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생활 속에서 예사로 녹취를 하고 예사로 촬영을 하고 하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저 이준석처럼 녹취를 하는 것은 좋은데 저걸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저걸 공개를 하고 저걸 까고 하게 되면 저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문제 있습니다. 저게 소위 음성권이라고 해서 저것도 명예훼손의 일종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거듭 말씀을 드리다시피 문제가 돼도 벌금 100만 원, 200만 원만 내면 되는 이런 수준입니다. 뭐 아무리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재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러니까 별로 이게 죄가 되는지 죄가 되지 않는지도 개념, 생각도 없는 겁니다. 지금 이준석이 윤석열과 통화한 그 전화 통화한 내용에 대해서도 자신은 녹취도 없고 녹취록을 깐 적도 없다라고 했는데 그 전에 자신의 측근이 실수로 녹취록이 유출이 됐다 한 말이 드러나고 옥신각신하다가 이준석이 또 한 언론에 대해서 녹취는 있다, 근데 녹취록은 깐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바꾸는 왔다 갔다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을 덮다가 또 창피하게 또 말을 거짓말을 하는 이런 일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건 당윤리위원회 차원에서라도 징계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고소고발을 해서 법적인 심판을 한번 받아봐야 될 대목입니다. 야권의 갈등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갈등의 본질은 여기에서 국민들에게 좀 지탄을 받더라도 다 드러내서 환부를 드러내서 도려내지 않으면 앞으로 3개월 동안 진행될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경선에서 언제든지 또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렇게 덮고 넘어가는 것이 현명한 일인지 한번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